네, 농지법의 제일 마지막 파트가 이 5번째 주제인 농지의 전용 부분입니다.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거나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죠. 전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6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려운데 이 농지 전용 절차를 6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일단 보시면 이제 농지를 전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라는 것을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바꾸려면 이 전용이라는 게 뭐 개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바꿀 때는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먼저 전용 허가. 자, 전용 허가 대상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농지의 전용 허가권자는 농림부 장관이 원칙인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농지 전용 허가를 안 받고도 전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농지 전용 허가가 의지됐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따라서 농지 전용 허가를 농지법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데, 농지 전용 허가를 의지했거나 다른 법률로 아니면 우리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가 전용 협의를 받았을 때, 또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한 건물을 지을 때는 전용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는데, 이런 전용 신고나 전용 협의로 전용 허가가 대체되기 때문에 요거는 전용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요거는 두 번째는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가 산림으로 복구하는 거는 원래 임야였는데 그 임야를 산지 전용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가 산림으로 복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산림으로 가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농지법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관리청한테 하천법에 따라서 별도로 허가를 받았으니까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전용 허가를 안 받고도 전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여기 해석할 때 전용 협의나 전용 신고 같은 거로 허가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이거는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가 산림으로 복구하는 거는 당연히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법상 전용 허가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천관리청한테 허가를 받았으니까 자, 농지법에서는 농지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셔가지고 이 노란색 부분들은 전용 허가 안 받고도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 한번 최근에 나왔던 건데 전용 허가 받은 거를 변경할 때도 변경 허가입니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이나 경계를 변경할 때, 그다음에 허가받은 농지의 위치를 변경할 때 동일한 필자 안에서 허가받은 농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도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 명의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 허가 받은 사람들의 명의 변경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요 2번이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죠. 자, 우리 해석을 할 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을 변경하는 경우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농지의 면적이나 농지의 경계를 변경할 때 허가받은 농지 면적, 허가받은 농지의 경계를 변경할 때, 전용 허가받은 농지의 위치를 변경할 때 동일한 필지 안에서 농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전용 허가 받은 사람 그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 전용 목적 같은 목적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전용 허가권자가 이게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농림부 장관, 우리 정확한 표현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데 줄여서 농림부 장관이라고 하시고, 자, 농림부 장관이 허가권자인데 법정된 면적에 대해서는 이런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 전용 허가권을. 자, 주의할 게 뭐냐면 이 노란색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할 때는 우리 앞에서 배운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3천 이상 3만 미만이고 3,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군구청장한테 위임이 가능합니다. 자, 반면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외의 농지일 때는 노란색 부분이 3만에서 30만으로 바뀌고 푸른색 부분이 3만 미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농지전용 허가권자가 원래 장관인데 시도지사가 노란색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요 규모로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인 농지, 농업진흥지역 아닌 농지로 위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인데 5만 제곱미터. 자, 5만 제곱미터는 여기 3천에서 3만 범위를 벗어나는 큰 면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농림부 장관의 허가권자인데 농업진흥지역 밖에 외의 농지일 때는 5만 제곱미터면 이 노란색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가능한 면적이고 노란색보다 더 작은 면적은 시군구청장한테 위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5만 제곱미터 같은 거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임을 할 수 있다. 전용 허가권을. 자, 전용 절차가 이게 농지를 전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장한테 전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시군구청장이 요거 심사를 먼저 1차 심사를 해서
10일 정도 이내 시도지사한테 보내고 또 시도지사는 종합심사라는 걸 해서 다시 10일 안에 농림부 장관을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농림부 장관이 관련 법정된 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 안 내주고 이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용 허가 할 때 기본적으로 농림부 장관한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위임이 돼 있더라도 농림부 장관한테 또는 이렇게 그 사이즈에 따라서 위임이 되는데 농지 전용 허가를 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전용 허가 신청을 내면 시군구청장이 1차 심사를 먼저 해서 10일 이내 시도지사한테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종합심사를 해서 10일 안에 다시 이거를 농림부 장관한테 송부 제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우리가 위임이 돼 있을 때는 이 해당 관청 내에 허가가 나오면 되는 거고 위임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농림부 장관한테 허가받는 상황이면 이 단계를 걸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농림부 장관한테 허가받는 면적, 시도지사한테 허가받아야 되는 면적일 때 막바로 가는 게 아니라 시군구 거쳐서 시도지사 거쳐서 농림부 장관한테 올라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은 농지전용 협의입니다. 전용허가 마무리하시고 자, 농지전용 협의할 때는 이 협의가 농지를 전용하는 자가 민간인이 아니라 이렇게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1번이나 2번이나 3번 케이스에 해당되면 농림부 장관하고 협의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청이기 때문에 주무부 장관, 농림부 장관하고 일하는 다른 장관들이라든가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은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로 농지를 전용하려고 할 때 전용 협의를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번 주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정할 때 또는 도시계획설 같은 도로나 공원 같은 것들을 결정할 때 농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농지를 전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해서 개발하는 경우도 농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로 전용할 수 있고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농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하거나 토지형질 변경 허가할 때도 이런 것들은 뭐 외우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으로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의장이 전용할 때는 전용 허가도 아니고 전용 신고도 아니고 전용 협의라는 사실입니다. 전용 협의 대상 이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농지 전용 신고는 농지를 민간인들이 전용을 하는데 농업인 관련 어떤 건물이라든가 농업인 관련 행위할 때는 간단하게 시군구에게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허가인데 이렇게 신고로 빼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농업인들 관련 건물을 짓거나 농업인들이 직접 어떤 농업 관련된 그런 어떤 행위를 위해서 전용할 때는 전용 신고로 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다음으로 하나로 전용할 때는 관청도 농림부가 아니라 시군구청장한테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고 변경할 때도 신고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1번부터 여기 7번까지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풀기 어려운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전용 신고 대상은 먼저 보실 때 여기 보니까 농업인들 관련 건물들이에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자, 농산물 건조 보관시설, 자,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농업 축산업용시설 같은 거니까 창고 같은 거, 농업용 창고라든가 축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어린 놀이터, 마을회관, 경로당, 유치원 같은 것들, 이 보건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써 있는 7가지가 다 이게 농업인들 관련 건물들인데 기출문제 나올 때 이게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 때 이렇게 보세요. 자, 일단 시험 문제를 보실 때 잘 들어보십시오. 농업인이나 어업인 주택을 짓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할 때는 일단 면적은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하시는 거고 자, 이게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이 맞으셔야 돼요. 농업진흥적 밖에서 자, 무주택 농업인이 무주택 어업인이 660 이하로 자, 이걸 시험 문제에서 990으로 바꿨습니다. 이따 문제 보실 건데 660 이하고 또 한 번은 무주택 세대주라고 안 그러고 주택이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되죠. 자, 농업인 주택이나 어업인 주택을 지을 때는 전용 신고할 수 있는데 자, 면적은 660 이하까지고 세대당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 이 농업인 자체가 농업진흥적 밖에서 이런 것들은 전용 신고. 자, 두 번째,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농산물 건조 보관시설은 농업인 같은 경우로 1500 이하까지 법인 같은 경우는 7000 이하인데 이건 참고로 보시고 농산물 건조시설도 농업인이 설치할 때는 1500, 법인일 때는 7000 이하까지는 신고할 수 있다. 자, 3번도 시험 문제 1번, 3번 이런 거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농업진흥적 밖에서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멧돼지 같은 거, 간이 양축시설들, 자, 농업용 축산업시설이라는 게
농업용 창고, 축산업용 창고 같은 것들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세대당 1,500, 요거를 3,000이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따 문제 푸실 때 요거를 1,500 이하, 농업인은 1,500 이하, 그러니까 농업인 주택은 660 이하인데 여기 인공사육시설, 농업용 축사라든가 이런 창고 같은 것들은 세대당 1,500 이하, 법인은 참고로 보시고 주로 농업인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농업인.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가공설 같은 경우도 세대당 3,300 이하까지. 자, 그 다음에 5번을 잡을 때는 농산물 유통가공 같은 것들은 3,300 이하인데 어린 놀이터, 마을회관, 그 다음에 여기 경로당, 보육시설 이런 것들, 보건지소,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목욕탕, 구판장, 그 다음에 여기 농기계 수리소라든가 농업용 창고 이런 것들은 사이즈가 없습니다. 요거 여기에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 어린 놀이터라든가 이 경로당, 뭐 유치원 같은 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 여기 근린생활시설 같은 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근린생활시설은 들어가면 안 되고 어린 놀이터, 마을회관, 경로당, 유치원, 보건소,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목욕탕, 운동시설 같은 거 들어가는데 근린생활시설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수산업 시험연구시설 7,000 이하까지 법인, 양어장은 1만 이하까지. 자,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뭐 숫자까지 외워가지고 농지법 이거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시기 좀 어렵지만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앞에 거. 자, 농업인 주택이나 어업인 주택을 짓기 위해서 660 이하의 땅의 면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는 신고인데 무주택자야 되고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해야 됩니다. 자, 2번은 참고로 보시고 농산물 건조 보관시설은 농업인일 때 1,500 이하까지 농산물 건조시설들 1,500 이하.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인공사육시설, 농업 축산업용시설 같은 경우도 이 1,500. 그래서 건조 이런 것들 인공사육시설, 농업용 창고라든가 축산업용 축사 같은 것들은 1,500 이하까지. 그 다음에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 처리를 위한 유통가공시설은 사이즈가 좀 크죠. 3,300 이하까지. 자, 어린 놀이터, 마을회관,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보건소, 농업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목욕탕, 구판장, 운동, 농업용 창고 같은 것들은 사이즈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밖에 시험 연구시설, 법인 7,000 이하까지, 양어장도 세대당, 법인당 1만 이하까지 이런 것들이 전용 신고 대상이니까 여기 5번 같은 거는 사이즈가 없다. 농산물 유통 가공이 사이즈가 제일 크죠. 요거 여기 앞에 거 3,300 아까 보시면 3,300으로 사이즈가 크죠. 요것도 뭐 그 사이즈가 크긴 한데 이런 것들은 유통 가공설은 3,300 이하까지. 여기 앞에서 농업인 주택은 660 이하, 이런 것들은 1,500 이하니까 전용 신고 대상 한번 보시고 문제를 이제 바로 풀어볼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거는 우리가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협의, 농지 전용 신고는 농지를 이제 영원히 전용을 해서 농지를 전용 완전히 이제 없애는 겁니다. 근데 지금 타용도 일사용 허가, 타용도 일사용 신고, 타용도 일사용 협의라고 하는 것은 농지를 일정 기간 다른 용도로 전용을 했다가 다시 복구하는 겁니다. 복구. 자, 복구할 때는 나중에 돈을 안 냅니다.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전용 협의는 농지를 전용하는 사람들이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돈을 내야 되는데 이 타용도 일사용 허가, 타용도 일사용 신고, 타용도 일사용 협의 같은 것들은 전용을 할 때 돈을 안 낸다. 왜? 나중에 다시 농지로 복구해 놓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타용도 부분을 좀 보실 겁니다. 자, 올해는 이 부분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일단 타용도 일사용 허가는 자,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 용도로 일시 사용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사용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복구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다시 농지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기 때문에 신구청장한테 간단하게 이 허가를 받으시면 돼요. 자, 일단 사용 용도가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니면 이게 가설건축물입니다. 이 간이라는 게 가설건축물 해석하시면 돼요. 가설건축물 형태로 농소, 축산업용시설, 가설건축물 형태로 농산물 처리시설을 지을 때는 7년 정도 이내로 쓸 수 있습니다. 타용도 일사용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간이 농축산업용시설 같은 거, 그 다음에 간이 농수축산물, 간이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전용 신고, 타용도 일사용 허가입니다. 타용도 일사용 허가로 할 수 있고 7년 정도 이내에 사용을 하고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주 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이런 현장 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이런 걸 짓기 위해서도 이 공사 기간 동안 써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사업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타용도 일사용 허가로 쓸 수 있고, 자, 그 외의설이 뭐냐면 골재나 광물 채굴이라든가 요즘에 이제 많이 설치된 태양광 그 시설들입니다. 자, 태양 에너지 발전 설비 같은 경우가 그 외의설이 들어가는데, 자, 일단 우리 골재나 광물 채굴 같은 거 할 때는 5년 정도 이내로 쓰고 3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간이 자, 농수, 축산업용설 같은 경우는 처음에 7년 쓰고 5년만 연장하는 건데, 그 외의설, 여기 써있는 1번, 2번 외의, 그 외의설이 골재나 광물 같은 거라든가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인데, 골재나 광물 채굴을 위해서는 5년 정도 쓰고 3년 연장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는 5년 정도를 쓰고 나서 18년을 연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정이 됐죠. 여기 보시면 그 외의설이 골재나 광물 이런 거 채굴을 위해서 타용도 일사용 허가를 받을 때는 처음에 5년 정도 이내로 사용기간을 정하고 3년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외의설이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일 때는 처음에 5년 쓰고 연장하는 기간이 18년 이내로 개정된 거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타용도일 사용 신고는 이런 거예요. 자, 농한기 때 눈썰 매장을 만들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지역 축제 같은 거 행사할 때 3,0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자, 이거는 일시사용 신고로 허가보다 간단하게, 그리고 여기 간이 농수 축산업용시설 같은 경우도 3,000제곱미터 이하, 현장사무소도 1,000제곱미터 있죠. 좀 전에 우리가 이 앞에서 타용도일 사용 허가에서 현장사무소, 그다음에 여기 간이 농수 축산업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는 허가받고 써야 되는데, 이 사이즈가 3,000제곱미터 이하나 1,000제곱미터 이하 내려가시면 일시사용 신고 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이 농수 축산업용시설하고 그다음에 현장사무소는 사이즈가 이 사이즈 이하면 일시 타용도 일사용 신고고, 사이즈가 요보다 크면 타용도 일사용 허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요겁니다. 눈썰 매장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축제 개최하는 지역 축제 이런 거 할 때는 3,000 이하까지는 타용도 일사용 허가가 아니라 타용도 일사용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 앞에 부분에 보시면 여기 보면 뭐 간이 농수 축산업시설 같은 경우를 3,000제곱미터 초과로 할 때 현장사무소도 1,000제곱미터 초과하면 요거는 요 기간 내에서 허가받고 쓰는 거고, 요거 간이 농수 축산업용시설 같은 경우라든가 현장사무소가 1,000제곱미터 이하, 3,000 이하 할 때는 전용 신고 이런 거 비교해 주시고, 눈썰 매장 같은 거라든가 지역 축제 이런 것들은 그냥 전용 신고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용도 일사용 신고, 이건 기간은 6개월 정도 이내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는 좀 타용도 일사용 허가나 타용도 일사용 신고 쪽을 국가나 지자체가 할 때는 이때도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협의처럼 타용도도 이렇게 협의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신고랑 협의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가. 자, 그리고 이 전용허가의 취소 쪽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농림부 장관이나 신구청장이 전용허가라든가 타용도 일사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라든가 타용도 일사용 신고를 한 자가 다음에 어떤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조업 중지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7번에 해당되면 이 전용 허가 같은 것들을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우리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거거나 신고된 것이 판명됐을 때, 그 다음에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하고 나서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해당 목적 사업 안 하고 있거나 1년 이상 중단했을 때, 여기 그 다음에 농지 보전 부담금을 안 내고 있을 때, 아니면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 허가를 취소 신청하거나 전용 신고한 사람이 철회한 경우, 그 다음에 전용 허가를 받고 위반 사항이 생겨서 공사 중지 명령을 했는데 이 중지 명령 같은 조치 명령을 위반했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전용 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는 게 7번입니다. 7번. 1번이 아닙니다. 우리 다른 법에서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관청을 속이면 필수적 취소로 보는데, 농지법은 특이하게 1번이 아니라 4번도 아니고 5번, 6번은 다 이거 임의적 취소로 봐야 됩니다. 7번이 필수적 취소니까 이런 거 문제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농지 보전부담금의 포인트는 전용허가, 전용신고, 전용협의는 농지를 완전히 전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 복구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보전부담금을 내고 농지를 전용하셔야 됩니다. 타용도 일사용허가, 타용도 일사용신고, 타용도 일사용협의는 나중에 농지를 복구한다는 약속을 하고 전용하기 때문에 이 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한번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기출문제.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농지 전용 신고 확인 문제인데, 자, 농지 전용 신고를 통해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자, 아까 농업지능지역 밖에다가 좀 농업인 주택이나 어업인 주택은 사이즈가 세대당 660 이하까지 설치하는 거죠. 무주택 세대주가 660 이하니까 사이즈가 잘못됐죠. 그 다음에 축사라든가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가 세대당 1500제곱미터 이하라는 거로 봐야 되겠죠. 세대당 15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여기 농업지능지역 밖에 설치하는 요거 농산물 유통가공소 같은 경우는 요거는 3300 이하까지, 이거 3300 이하까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가공이기 때문에 3300 이하.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구판장은 사이즈가 없죠.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15의 문제지만 이런 식의 문제를 나오면 거의 틀립니다. 사람들. 이렇게 나오면 항상 답은 3번, 4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는. 3번, 4번 그냥 찍고 나오세요. 이렇게 잘 못하시겠으면.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농지 전용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좀 옛날 문제죠. 16기 때인데 자, 다른 법률에 따라서 농지 전용 허가를 의제받았으니까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허가받은 것으로 보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전용이 되는 거죠. 다른 법에 따라서 농지 전용 허가를 의제받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림부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1번, 2번 다 맞죠. 자, 농지를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할 때는 아까 무주택 세대주로 농업지능지역 밖에서 660 이하까지는 전용 신고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신고 사항으로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맞으면. 자,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전용 협의 같은 걸 하고 전용하니까 이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는 농지를 전용할 때 장관과 협의하면 농지 전용 허가 같은 건 없이 전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농지를 간이 농업용설 용도로 쓸 때는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자, 농지 보존 부담금을 자, 지금 여기서 간이 농업용설로 일시사용, 자, 일시사용이 포인트네요. 자, 간이 농업용설로 일시사용한다는 것은 농지를 나중에 복구하기 때문에 자, 일시사용으로 쓰고 나서 아까 7년 정도 이내로 쓰고 자, 5년 연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농지를 복구하기 때문에 이런 보존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잘 보셨다가 일시사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타용도 일사용 허가, 타용도 일사용 신고 대상, 타용도 일사용 협의 대상일 때는 보존 부담금을 안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5번. 자, 3번도 아까 농업지능지역 밖에서 전용 신고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들이 자,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은 사이즈가 없었고 유치원이나 이런 경로당 보육시설도 또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목욕탕이나 구판장, 주민운동도 사이즈가 없는데 자 4번은요.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60 이하로 농업인 주택을 짓는 건 안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일 때만 이미 1가구가 1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660 이하라고 하더라도 전용 신고 대상이 안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주택이 없는 세대원이 주택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은 안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설치하는 농업지능지역 밖에서 농업인 주택을 지을 때는 660 이하까지 전용 신고니까 4번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5번 같은 경우도 이게 생산자 단체가 농산물 유통 가공설 같은 것들 이렇게 설치할 때는 아까 요건 저기 7,000제곱미터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대가 설치할 때는 3,300 이하인데 농산물 여기 유통 가공설을 여기 농산물 처리하기 위한 생산자 단체가 설치할 때는 7,000 이하라는 규정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것도 전용 신고 대상으로 맞는 거로 보여야 되겠습니다. 정답이 요거 4번인데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무주택 세대주가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을 위해서는 660 이하까지 전용 신고 대상이 된다. 자, 4번 문제. 자, 농지 전용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앞에 3번은 정답이 4번이고요. 자, 4번 보시면 농지 전용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살림으로 복구하는 것은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당연히 복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전용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법상.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서 전용 허가가 의제됐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를 안 받는 거죠. 다른 법률에 따라서 농지 전용 허가를 의제받았으므로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토목공사를 위한 토석 채굴입니다. 토석이나 광물 채굴하는 경우는 기타 용도이기 때문에 자, 이게 5년 정도 이내로 사용을 한 다음에 농지를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맞죠? 이거 3년 정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태양광 에너지 발전 설비로 바뀌면 처음에 5년 정도 이내 쓰고 18년 이내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타용도 일사용 허가, 그리고 토목공사용 토석채굴이면 타용도 일사용 허가를 받는 거고, 여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처음에 5년 이내고 연장할 때는 3년 이내 연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농지정 허가를 농림부 장관이 하려는 경우에는 이 보존부담금을 납입해야 되고 이 납입을 허가 조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납입한다는 걸 조건으로 전용 허가. 자, 타용도 일사용 허가는 안 되는데 일반적인 농지정 허가라든가 농지조정 신고, 그 다음에 주무부 장관이 받는 전용 협의할 때도 보존부담금을 내셔야 돼요. 자, 여기 5번 틀렸는데 공사 중지 명령을 위반했다. 그러면 자, 조치 명령 위반이기 때문에 농지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여기 조합 종지를 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전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아까 이 전용 허가 취소할 중에서 7번째 사유이기 때문에 이 5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문제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이제 맞는 걸 찾는 건데, 자, 농림부 장관은 보존부담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안 내면 이 체납된 부담금을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거고, 그다음에 농지 처분 명령 우리 앞에서 배웠죠? 농지 처분 명령. 우리가 이제 농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농업개혁 안 하면 1년 이내로 처분 의무 통지받고 1년짜리 처분 의무 통지 안 하면 6개월짜리 처분 명령을 받은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명령까지 이행을 안 하면 농지 감정 가격 또는 개별 공시가 중 높은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에 100분의 25에 해당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가산금, 이행 강제금 들어가시면 맞겠죠. 가산금하고 이행 강제금 정답이 1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시면 자, 농지의 전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우리 과수원인 토지가 농지인데 이거를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하는 것은 농지에서 농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전용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번이 맞고요. 자,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한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도 중요한 변경사항이니까 전용 허가 받은 것을 변경할 때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다시 살림으로 복구하는 거는 당연히 복구 절차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전용 허가 안 받고도 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4번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사람이 농림부 장관한테 전용 신고. 자, 이거는 전용 신고를 하는데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거죠. 그리고 전용 신고하고 나서 농지를 전용할 때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시군구청장한테 전용 신고고 지목을 전답과선 농지 지목 아닌 단위 지목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죠. 이거는 변경 신고해야 돼,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전용 허가 받을 필요 없는 거니까 정답이 1번입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지만 1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농지법까지 마무리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올해 모두 다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 남은 기간 시험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